북한이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한 남북 사이 모든 연락 채널을 끊고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 장관을 또 지내셨죠. 우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게 장관님이라고 이제 입에 붙어서 늘 장관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뭐. 아무렇게나요? 네. 역시 털털하시게 말씀하시네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세현 장관님 얼굴도 뵙고요. 네. 어떻게 요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장관님 여전히. 네. 근데 지금 뭐 남북 관계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꽉 막혔죠. 네, 꽉 막혔다. 네, 꽉 막혔죠. 네, 지금 뭐 이런 대북 전단 살포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연락 채널을 다 끊겠다고도 끊었는데, 뭐 대북 전단 살포하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뭐 아니잖아요. 근데 대북 전단 살포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네. 탈북자 단체들이 어떤 점에서는 자기 존재 이유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동안에 그 대북 전단에 들어갔던 문구는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좀 그 일반론적인 얘기고.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찍어가지고 뭐 살인마니 또는 무슨 위선자 또 무례한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모독을 하는 표현을 쓰니까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북한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를 개인 우상화해가지고 그 우상에 대한 존경심을 리더십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2,500만을 끌고 가는 나라예요. 저기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건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데 어쩌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성시하고 그야말로 신격화 해나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그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가 폭발했는데 그 분노에 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 날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날 같이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 이 세 개의 정상급 또는 장관급 합의서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 하는 불만이 그동안에 쭉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미국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미국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나란히 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금방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이걸 풀고 나가마 하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1년을 기다려도 안 풀리고. 그 사이에 하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글쎄 그 사이에 하노이가 또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미국은 어차피 지금 선거 때문에도 북핵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계속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 놈만 말하자면 노래처럼 불러대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그 불만이 이번에 삐라를 계기로 해서 터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그런 모독 이런 거를 이제 못 참는 거죠, 사실은. 거의 못 참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근처에 가서 정광훈 목사 같으면 그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정광훈 문재인 저놈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도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해서 뭐 그 놔두지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그러나 북한에는 그게 남쪽에서 표현의 자유지만 그쪽에서는 체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전부 다 끊었잖아요. 청와대 한라인까지. 청와대 한라인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아니, 원래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도 썼었고 또 2018년
그 4.27 정상회담 때 다시 그게 살아나서 사용됐었죠. 예를 들면 그때 그 2018년 5월 달에 5월 24일로 기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뒤집었을 때 북미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그 한 라인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내서 5월 26일 날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때 아주 기념했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간간히 쓰여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마저 끊었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지금 그 심각한 것은 사실은 서해선과 동서해선의 군 통신선 이것마저 끊었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입니다. 군사적인 말하자면 그 긴장이 고조되거나 또는 북한의 군사적인 대남 위협 행위가 있을 때 그 전화로 바로 항의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그쪽에서 해명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너희들 얘기 안 듣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 하는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면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총소리만 들려도 이게 무슨 전쟁 나라에서 불안해야 되고 삐라 띄울 때 거기 공중으로 떠 있는 저 풍선 향해서 고사포 쏘아대면은 그 소리는 그냥 뭐 엄청나게 크게 접경 지역 주민들을 그 고막을 때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걸 막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벌벌 기면서 김여정법을 만들어? 김여정이 인상 쓰니까 무슨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이거는 진짜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요즘 통합당 말하는 거 보면은 만약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그냥 파탄 낼 겁니까? 어떻게든지 접촉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관계를 한 발짝이라도 발전시키는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게 분당국의 한쪽 정부예요. 지금 근데 뭐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조금 우리가 뭐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들은 네. 사실 당장 그 탈북자 단체들이 그걸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 접경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통일부 장관실로 몰려와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정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심심해서 왔겠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 야당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러지만 표현의 자유가 됐건 언론의 자유가 됐건 개인의 자유가 됐건 김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말 하나 가지고 이 헌법에 보장된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아, 참 답답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남북관계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근데 지금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적대 행위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도발도 있을 수 있고 군사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예고를 했는데 남쪽으로 아주 피곤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잘한 뭐 위협 행위나 도발 행위 같은 것을 계속 이어가면은 그말로 왕창 무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센 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은 무슨 한미 합동으로 무슨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도 아닌 그러면서 이게 군사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놔두기도 곤란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지금 피곤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접경 지역의 국민, 그다음에 수도권 국민들이 불안해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그 분포 상황이 좀 특수해서 남쪽에 5천만이 사는데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세 군데 2,500만이 삽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지역이 불안에 떨게 만든다. 그거는 그 북쪽이 무슨 한마디 하니까
이쪽에서 쫓을 메고 법을 만들고 무슨 경찰을 동원하고 군을 동원해서 그 데모를 못해 아니 삐라를 못 부리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김여정 무슨 아부법 하명 예. 근데 그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삐라 살포 금지를 시키지 말라는 식의 얘기는 정말로 소위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위 공식적인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북한 측에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18년 이후에 하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미국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측에서 굉장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하고는 얘기 못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그럼 이거 타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 북쪽이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속해서 열지 않았어요. 네. 대개 하루면 끝나는 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인데 이거를 4일씩이나 하는 건 그만큼 이 대내외 사정을 엄중하게 본다는 증거였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결정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이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외국에서 물자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자력갱생 자력부흥의 정신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미국이 압박하려면 압박해라. 제재 같은 거 우리 겁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큰 소리 치면서 뭔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코로나 있잖아요. 아니 1월 29일 날 네. 국경 폐쇄를 한 뒤에 네네. 그 이전 시간에 중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 지금 아직 북한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봉쇄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 압록강 도망강의 국경을 통해서 물잔들 들어가겠어요? 그다음에 또 4월 초면은 계약을 하는데 그 초중고 학생들이 6월 초에 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그 긴박한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른인들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야. 경제라는 게 소위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만 일용품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좀 5개월을 깨끗이 놀았다는 얘기야. 놀 수밖에 없었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노동신문 보면 요즘 매일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했다는 것을 내용은 별거 없는데 대문짝만하게 이게 항상 노동신문 일면으로 띄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데 이게 거기다 대고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삐라가.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해서 짜증이 나는데 이 직격탄을 날려서 진짜 최고 저놈을 막 그냥 밑에서부터 걸고 들어오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 이것에 대한 이 분노보다는 일단 그 삐라에 대해서 이것부터 버릇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4.27 선언이나 9.19 선언 이행은 그 다음 문제다. 지금 순서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요. 네. 금년이 2020년 아닙니까? 네네. 1945년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이라는 게 창당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10월 11일 그 D-Day로 삼아가지고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네네. 것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우선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쪽 공사는 웬만큼 했을 때다 사진 보니까. 근데 고쪽 공사 끝나면 뭐래요? 의료 기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내줄 수 있는 데는 남한 몇 개 없단 말이야. 없죠. 미국은 절대로 안 줄 거고. 네네. 그러려면 남북 간에 금강산이든지 철도도로 연결이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걸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오늘 목을 많이 썼더니 지금 있겠네요.
그런 걸 해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미국 핑계만 대고 그리고 B라도 그냥 무슨 뭐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앉았지 화끈하게 이걸 법으로 단속하겠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한쪽에서 또 B라 단속하는 것은 뭐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다 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의외로 크고 그러니까 이거 뭐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법도 못 만들고 B라 단속도 못하고 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우려가 지금 북한 지도부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부터. 그전에 다른 데서 말한 걸 어떻게 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 듣죠. 제가 장관님 나오시는 건 항상 찾아서 스토킹 하듯이 듣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저쪽이 지금 다 닫았는데. 대북 차원에서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돼 있는데 북쪽에다 대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회담을 뭐 비공개라도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야말로 비굴 하고 또 그게 이제 들통나면은 정말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갈 데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요, 거기 선거하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사사건건 남북 협력 사업을 미국이 허락하려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뭐 다 더 잘 아시겠지만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합의 발표된 날 그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 맘대로 이런 거 만들었느냐. 그때부터 정확하게 한 2달 또 좀 채 안 돼가지고 11월 중순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사사건건 거기다 대고 우리 가서 물어보는 이 소위 한미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산도 안 된다. 뭐 개성공단도 안 된다. 철도도로 노. 사사건건 4.27, 9.19 합의 사업들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좀 기다렸는데 이게 뭐 하노이 노딜 회담 후에도 더 진도가 안 나가고 그렇죠. 계속 이쪽에서는 선순환만 놈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너희들 남쪽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 그리고 이런 대북 적대적인 행위를 최고의 적대적인 행위를 방치하는 말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정도의 정부라면은 아주 상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지금 판단을 했고 그게 대남 사업을 적대 사업으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 동기고 나는 그건 적어도 한 3, 4개월 이상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 말씀을 미국 하셨는데. 설득을 해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은 지금 못 움직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스케줄상. 그리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선순환이라고 그러면 또 비핵화와 남북 관계가 또 나란히 가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핵화가 김지훈 박사께 더 잘 아시지만은 몇 년 된 문제입니까? 30년이 돼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를 거기다 대고 남북 관계를 거기다 연계시켜 가지고 비핵화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진전이 없는데 남북 관계만 앞서가서 되겠는가 하는 식으로 막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미국한테 가서 항의하는 식으로 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2번, 3번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돼요, 미국은. 그렇죠.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고. 3번까지는 얘기해야 돼요. 네. 한국 정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오늘 뭐 굉장히 뼈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또 미국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쪽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남북관계에 가장 관심 갖고 보시는 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토킹을 하다시피 쫓아다니면서 보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